드디어 원경 7화에서 태종의 한양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화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태종과 권세를 잃지 않으려는 민씨 가문, 그리고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원경왕후의 이야기가 치열하게 펼쳐졌는데요. 태종과 원경의 갈등, 민씨 형제들의 권력 다툼, 명나라 사신 황엄의 등장까지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번 7회의 이야기는 태종이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새로운 조선을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태종은 왕이 되기 전부터 처가인 민씨 가문의 도움을 크게 받았죠.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지금 민씨 가문의 권력은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태종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민씨 형제들인 민무고와 민무질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죠. 민씨 형제들은 집에 노비를 대거 들이면서 농토를 헐값에 사들였고, 이로 인해 곡식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태종의 귀에 들어갑니다. 태종은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백성을 위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민씨 가문이 조선의 귀족으로 군림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왕으로서 또 한 집안의 사위로서 태종의 고민이 깊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태종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명나라 사신 황엄이 조선을 방문해 말 1만 피를 요구하는 데 이어 조선 여인 50명을 공료로 보내라는 요구를 하죠. 공료는 고려 시절 원나라가 강요했던 방식으로 나라의 여인을 인질처럼 보내야 하는 잔혹한 제도였습니다. 태종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명나라와의 외교를 생각하면 단칼에 거절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바로 원경왕후였습니다. 원경은 태종에게 공료를 보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며 자신만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명나라 사신 황엄이 황제에게 올릴 조공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활용해 공료 요구를 철회하게 만들었죠. 와, 진짜 속이 다 시원해지는 장면 아니었나요? 원경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감각까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며 태종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원경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민씨 가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민씨 가문이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며 왕권을 위협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왕위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민씨 형제들을 자극해 그들의 움직임을 노출시키려는 태종의 전략이었어요. 민씨 형제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자를 앞세워 권력을 쥐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경왕후는 이들의 계획을 간파하고 태종을 찾아가 세자와 민씨 가문 모두를 지키기 위해 이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원경의 단호한 설득에 결국 태종은 뜻을 꺾었죠. 이 장면에서도 태종과 원경의 팽팽한 기싸움이 돋보였습니다. 태종이 아무리 도발해도 결국 상황을 주도하는 건 원경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이번 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원경왕후가 자신의 동생들 민무고와 민무질과 갈등을 빚는 장면이었어요. 원경은 동생들에게 권력의 노예가 되지 말라며 강하게 경고했지만 동생들은 우리가 이 권력을 만들어줬다고 맞서며 끝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고집했죠. 이들의 대화는 원경이 민씨 가문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동생들이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한다면 원경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길을 선택했죠. 특히 동생들이 민씨 가문이 조선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원경은 조선은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면은 원경왕후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동생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일 리 없겠죠? 원경이 이들과 완전히 결별하는 결정을 내릴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7화는 태종과 원경, 민씨 가문이 얽히고 설키며 조선의 미래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의 시작을 보여줬습니다. 태종은 왕으로서 왕권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원경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죠. 한편 원경은 태종을 도우면서도 자신의 가족, 특히 동생들과는 갈등을 빚으며 점점 고독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태종이 원경에게 당신은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원경은 단호히 전하를 버린 적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부부를 넘어 나라를 지탱하는 중심축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태종이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드러내고 원경이 그를 감싸주는 모습은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이번 화는 태종과 원경, 민씨 가문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에피소드였어요. 태종의 왕권 강화와 민씨 가문의 세력 확장, 그리고 원경의 중재가 얽히며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특히 원경이 보여준 결단력과 강인함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죠. 그녀는 단순히 왕비가 아니라 조선을 함께 만들어가는 리더라는 걸 이번 화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민씨 형제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원경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습니다. 죄송한데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